아, 담당 선생님? 네. 밥 배정하고 나서? 네. 나도 못 들은 걸 네가 먼저 들었냐? 쌤 아직도 모르세요? 나한테 그냥 예비고일 화목토 반 들어갈 거다. 아, 그래요? 고3은 월급반 들어갈 거다. 그 다음에 수요일날 거기도 고3반이구나. 그렇게 들어갈 거다. 거기까지만 들었어, 나는. 아, 조한이가 담임이 그대로 나다라는 얘기를 조한이가 먼저 들었어. 아니, 저도 정확하게 좀 이따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 정확하게. 누가 김성 원장님이? 아니요. 그럼? 부장님이세요. 반배정을 갖다 중등부에서 먼저 회의를 했다 보구나. 일단 원래 중등부에서 회의하고 고등부를 올리는 게 맞아. 반배정 같은 경우에. 왜냐면 그 중등부 선생님들 오랫동안 너희들을 봐왔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이 시험 실력이 진짜냐, 얘가 평소에 훨씬 잘하는데 시험만 못 본 거냐, 평소에 못하는데 얘가 시험만 쇠법으로 잘 본 거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중등부 선생님들이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점수로만 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평소 선생님이 파악한 그 평가 실력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중등부에서 반배정 회의를 먼저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고등부로 넘기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고등부에서 이제 원장님이 그걸 갖다가 이제 검토 체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지. 얘 진짜 점수 이건데 이반이 맞아요? 그럼 이제 중등부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지. 얘 실제 실력은 여기가 맞습니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중등부가 먼저 회의를 하니까 먼저 알았나 보네. 근데 나는 내 담당관 뭔지 아직 못 들었는데. 자, 아무튼 자, 숙제에서 질문할 거 번호 불러주세요. 565 569 570. 570.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럼 요 세 문제 설명하고 나서 오늘 진도를 마저 나갑시다. 자, 그러면 565번. 어느 고등학교에 2학년 학생 400명의 수학 점수는 평균이 64점, 표준 편차 15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100등인 학생의 수학 점수 400명이었고요. 100등의 점수를 궁금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규 분포로 평균 64점, 표준 편차 15점을 따르는 상태다.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100등을 갖다가 비율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걸 갖다가 표준화를 해서 컷을 찾자 이거지. 네. 그래서 그 컷을 찾으면 그걸 통해서 다시 얘 점수가 얼마냐, 요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연속 확률 배수다 보니까 부등식으로 짜야 되잖아, 지금 부등식. 그러니까 얘가 100등 이내로 잡든 아니면 100등 이하로 잡든 둘 중에 한 방향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100등 이내로 얘기를 할 거야, 일반적으로. 오케이? 그러면은 400명 중에 100등 이내는 비율이 얼마야? 25. 퍼센트 4분의 1이지.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의 점수를 갖다가 x라고 하게 되면은 px가 x 이상, 점수가 얘 점수 이상이라야 100등 이내로 들어오게 될 거 아니야, 맞지? 네. 오케이. 그렇게 될 확률이 4분의 1, 0.25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얘가 일단 표준화로다가 쭉쭉 좀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그 기준을 찾아가지고 내용으로 넘어오게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표준화를 하자면 x에서 얼마를 빼고? 64. 자, x 빼기 64. 자, 이걸 얼마로 나누고? 15. 자, 요렇게 해서 z에 대한 확률로 바꿨고요, 그죠?
자, 이게 0.25라는 걸 써먹어야 돼.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표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 자, 표준화가 되었으니까 여기 평균이 얼마? 64. 표준화가 되었으니까 아, 0. 그렇지. Z니까 이건 0이고요. 어서 오세요. 출석분 이미 넘어갔나 보네. 무대 안 달려있네. 그만큼 늦었다는 얘기고요. 왜 늦었어? 자본했어요. 자본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오! 이렇게 막 뛰어왔어. 네. 숙제는 지난 시간에 다 하고 가셨고요. 아무튼 일단 프린트 요거 지문표부터 먼저 하고 있으니까 먼저 꺼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이 0.25라는 확률은 비율로서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요건 일단 여기를 먼저 얘기한 거야. 오케이. 그럼 표에서는 어딜 봐야 되느냐? 여기를 봐야 되는 거지. 네. 그런데 여기가 계산해서 또 얼마야? 0.2.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 방향을 헷갈려도 답이 맞게 되는 약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풀이했던 게 0.2, 0.3 이걸로 다 이제 반대로 보는 걸로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였는데, 자, 어쨌든 그러면은 얘네 갖다가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연습한 거야. 어디에 0.25로 봐야 돼? 이쪽에 0.25로 봐야 된단 말이지. 네. 이쪽에 0.25. 0.68. 그럼 0. 여기가 0.68.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가 0.68이라는 얘기인데 그 0.68이 누구냐면 얘야. 네. 얘되니? 네. 자, 그래서 15분의 x-64가 0.68이다. 자, 그럼 x는 64 더하기 15 곱하기 0.68 요렇게 해서 이 100등의 점수를 알 수가 있다. 네.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계산만 마저 하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569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에 대한 얘기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표준화 이 전 단계에서 푸는 유령 문제인데, 이거를 갖다가 표준화 이 전 단계에서 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얘를 표준화해버려도 돼. 그럼 표준화를 3번 하려면 짜증날 뿐인 거지. 자, 여기서는 평균을 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간격이 시그마만큼 벌어질 때마다 양방향으로 확률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요게 얼마냐, 요게 얼마냐, 요게 얼마냐 요게 이제 물어본 상태지. 자, 그러면 이때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키는 평균 165, 표준 편차 4자 정규분포야. n 165,4의 제곱짜리 정규분포야. 원하는 확률은 비율을 물어보는 건데 어차피 비율은 확률이고 153cm 이상의 학생은 전체 몇 %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좀 우울한데. 그럼 153cm 안 되는 애들은 기분이 되게 나쁠 거 아니야, 이런 걸 조사하면.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153cm 이상인 친구들은 그래도 다행이네 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안 되면 되게 서운하고 속상하고 왜 이런 걸 물어보고 막 약간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서. 자,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는 이걸 갖다가 일단 이 문제 유형에서는 표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m 빼기 몇 시그마냐 이제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지. 자, 그러면은 153은 165에서 몇을 빼면 나와? 12. 12를 빼면 나와. 그럼 이 12는 4 곱하기 몇이야? 3.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m 빼기 3 시그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니? 네. 자, 그러니까 문제가 바라는 확률은 이 그림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가 m 빼기 3 시그마거든. 한 간격이 여기 시그마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 확률을 물어봤는데, 오케이. 문제에서 제시한 거는 m에서 m 빼기 3 시그마를 제시한 게 아니라 m 빼기 3 시그마에서 m 플러스 3 시그마까지의 확률을 제시했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걔는 좀 귀찮아진 셈이야. 그러니까는 얘는 0.9974. 자, 요렇게 줬는데 이걸 계산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대칭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쪽 반쪽을 갖다가 다시 구해야지. 나누기 그치? 요거 나누기 하면 얼마야? 0.4 4 9 9 9 7 9까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8 17이니까 8 들어가고 7 0.4987이지. 이해돼요? 자, 그런데 답은 0.4987이 아니고 이걸 분리시켰지만 결국에 다시 오른쪽에 얼마를 더해줘야 되는 거야 결국? 0.5 그렇지. 얘는 이 오른쪽에 끝까지 다 가는 거니까 이제 0.5를 갖다가 더해줘서 계산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산 조금 귀찮게 만들어서 구조 분석하는 것보다 계산이 더 귀찮은. 자, 그래서 요 확률은 0.9987. 그러니까 요 숫자도 익숙해. 왜 평소에 펴줄 때는 0.4987을 주지 0.9974를 줄여주는 게 아니거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569번 해결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570번. 자,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 표준 편차 시그마인 정규 분포. 지금 아직 안 가르쳐 준 거지. 정규 분포라고만 설명을 한 거야. 자, 거기서 p, x가 3 이하일 확률 2, p 3 이상 x 80 이하의 확률이랑 똑같아서 이게 0.3이다. 이게 0.3이다. m 플러스 시그마의 값을 구하죠. m 플러스 시그마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고 0.25까지 확률이 0.1, 0.52까지 확률이 0.2 얘네들 가지고 지금 만들어내라는 거지. 자, 그러면 표준을 이용해서 자, m 3 여기가 0.3 그러면은 여기가 0.1 맞지? 0.1이래. 0.2 맞지? 그러면은 0.3이 나오려면 조금 더 좁아져서 여기가 0.1 그러면은 요만큼이 0.3이지. 80 그럼 여기에 이제 80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네. 이렇게 해놨대? 오케이. 자, 그러면 x는 3 이하를 표준화시켜서 px는 3 이하를 표준화시켜서 px 3마m 나누기 시그마 이 상태를 만들어서 그러면은 표준화시켰을 때 이 녀석, 요 녀석이 이제 얼마가 될 거냐? 방향3 m 왼쪽이 음수겠지, 그지? 맞지? 그럼 문제에서 제시한 거는 0.2를 제시한 걸 봐야 되는 거고요. 맞지?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0.2라는 확률을 제시한 게 지금 0.5이잖아. 맞니? 그러면은 요 자리가 마이너스 0.52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쪽은 3 이상 80 이하를 표준화를 하는 게 아니라 m 이상 80 이하를 표준화해서 오케이? 요게 지금 0.1이 나오게 나온다를 이용해서 이해되니? 그럼 얘가 p0 이상 z 이렇게 된다고 m 빼기 m은 0 되니까 그지? 자, 오른쪽은 왼쪽에 생긴 거랑 닮은 모양으로 80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자 요렇게 돼 0.1 이제 얘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럼 문제에서 0.1이 나오는 그 기준이 나와 있고 그 기준이 얼마였어? 요 자리가 얼마인가요? 문제 나와 있는 기준으로? 잉? 0.25 그치 0.25가 요 기준이 되는 거지 아 0.1이 여기 있어. 아, 그렇지 오른쪽에 0.1을 보고 왼쪽에는 0.25로 있는 거죠 네.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갖다가 정리해서 자 3-m은
마이너스 0.52 시그마.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80 마이너스 m은 걔는 되게 짜증나겠는데 0.25 시그마.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77은 마이너스 0.77 시그마. 여기서 그렇게 안 복잡하게 나왔구나. 맞지? 자 그러면은 부호 정리하고 77 약분하고 양변을 배곱하면 시그마가 100이네. 맞지? 네. 자 시그마가 100인 걸 갖다가 둘 중에 아무데나 난 여기가 그래도 좀 더 편할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은 m은 3 더하기 52 해서 55. 이해되니? 네. 문제가 좀 너무 문제를 위한 문제인 게 야 평균이 55인데 표준 편차가 100이야? 대체 어떤 자료가 있다고 생기는 거야? 야, 이거는 느낌이 점수가 마이너스 1000점부터 플러스 1000점까지 가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다. 그런데 어떤 이런 확률이 있었대. 정말 현실에서 보기 힘든 약간 그런 느낌의 수치였고요. 더하지 하려고 하니까 155가 다 1이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 숙제 질문들 해결해 봤고요. 난 녹화를 잘 하고 있냐 지금? 나 뻥나지는 않았고. 자 오늘의 진도로 넘어가 봅시다. 자 통계적 추정의 마지막 단계. 자, 지난 시간에는 확률 변수 x바, 표본 평균 x바가 확률 변수고 그 녀석에 대한 확률을 갖다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표준화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요거까지 좀 했었죠, 그죠? 네. 자, 통계적 추정의 마지막 단계 통계적 추정입니다. 이 마지막 통계적 추정이 원래 이 진짜 통계적 추정이라는 제목이 붙는 거야. 이 단원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어떤 단원은 제목 하자마자 1번이 그 제목이랑 똑같이 들어가는 단원들이 있잖아. 맞지? 얘 같은 경우에는 단원 제목이 통계적 추정인데 이제 마지막 파트가 이 단원 내에서 통계적 추정.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묻혔나? 자, 그러니까 이제 표본 조사를 한 후.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표본 조사 왜 하는지까지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맞지? 표본 조사를 통해서 딱 하나의 x바를 구했는데, 딱 한 개 x바를 구했는데, 그 x바를 통해서 진짜 평균, 모평균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진짜 모평균을 지금 알아 몰라? 모르는 거잖아. 표본 조사만 했으니까. 맞지? 그럼 진짜 모평균이 내가 구한 표본 평균하고 똑같다고 해주세요. 똑같다고 이해해주세요. 라고 발표를 할 때 이 녀석이 그러면은 0.1점이라도 틀리면 너 틀렸네? 라고 따질 거냐? 이거야. 너무 야박하잖아. 0.1점도 안 맞으면 틀린 거야. 너무 야박하잖아. 그러니까 일정 영역을 둬. 일정 영역을 둬. 요 범위 안에 나오면 맞은 걸로 쳐주세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광희중학교 기말고사 수학 평균 점수는 55점입니다. 라고 55점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이제 뉴파인 중등반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 그리고 선생님들이 너희들이 선생님한테 물어보잖아. 그 진짜로 딱 맞아요? 믿을 수 있어요? 물어보면 얼마 정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를 해. 95% 확실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95% 확실해 라고 할 때 뭐가 딸려오게 되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 범위 안에 들어오면 맞은 걸로 해주세요. 요가 딸려와. 이해되니? 그럼 요게 딸려올 때 이 어느 정도 느낌이냐? 53점 이상, 57점 이하면 맞은 걸로 봐줘. 애들이 납득 뭐 이럴 수 있는 상태고. 맞지? 또 상황에 따라서 한 35점 이상 75점 이하면 맞는 걸로 봐줘. 에이 그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지금 얘기한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신뢰도와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거든. 신뢰도와 신뢰 구간. 자, 그러니까 이 신뢰도와 신뢰 구간 때문에 X반은 확률 변수, 그 다음에 이거 확률 구할 수 있어까지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정규분포 곡선으로 자, X의 확률 분포가 정규분포가 되었다고 하자. 오케이? 실제 점수. 목평균이 여기 있어 있지. N. 오케이? 목평균이 여기 있어. 자, 그런데 그럼 이 표본 평균 어떤 X바를 갖다가 두고 X바를 갖다가 확률 변수로 두고 어떤 P 해가지고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이제 많이 했었잖아,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 범위를 갖다가 요 양쪽 간격 일정한 간격을 두는 거야. 오케이. 우선은 A, B라고 할게. 오케이. 요렇게 들어갈 확률을 구하는데 그 확률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몇 퍼센트 믿어? 95% 믿어. 그러니까 여기가 0.95나 0.99를 주로 많이 쓰거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신뢰도라고 하는 거야. 신뢰도.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이 X바의 경우 정규분포 N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이렇게 따르잖아. 맞지?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요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했을 때, 자, 요게 95% 0.95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요 자리가 요 전체가 0.95라고 하면 여기만 따로 하면 얼마가 돼? 나누기. 나누기에서 0.475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표준화를 하면 A-M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생길 거고 Z 오케이 루트 N분의 시그마 A 플러스 M 자 요렇게 생겨서 요렇게 될 거야. 이게 0.9 요렇게 되니? 자 여기 확률이 0.475가 나오는 걸 표준 정규 분포표를 찾아보게 되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1.96이라고 돼 있어. 오케이. 선생님은 요 관련된 문제를 자주 풀다 보니까 이제 외우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항상 줄 거야. 좀 친절하면 2를 줄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럼 걔네 좀 더 편하겠지? 자, 그런데 이게 1.96이라고 하는 애가 그러니까 196이 이게 14의 제곱이거든. 196이. 그러니까는 이게 7을 약분시키는 구조로 계산이 되도록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 오케이. 그럼 그것도 나름 계산이 깔끔해져. 문제가 그러도록 숫자를 잘 짠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뭐 거꾸로 이제 4를 약분시키게 되면은 0.49 같은 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7의 제곱을 베이스로 하는 0.49 같은 게 나오게 되는 수도 있고, 어쨌든.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는 A가 아니라 B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 있는 B는 어떻게 생겼냐면, M,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겼겠지? 이해돼요? 저기는 마이너스 아니에요? B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그치? 자, 그러면은 요 자리는 뭐가 되게 돼 있냐?
이게 마이너스 1.96 요렇게 되게 돼 있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이 A라고 하는 애는 M 빼기 1.96. 실이 너는 잘 모르지만 우리 조한이는 잘 이해하고 있어. 자, 요렇게 생기겠지? 맞아. 자, 그러니까는 이 0.95라고 하는 확률이 나오게 되는 것은 원래 x바가 n-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이고 n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에 들어갈 확률이야. 자, 그런데 이 부등호 방향, 이 부등식이 생긴 구조 방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말이 안 되는 구조야. 왜 그러냐면 표본 조사를 했잖아. m을 알아 몰라? 알아요. 아 몰라요. 몰라요. 우리 뭐만 하냐면 이 x 바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표현 딱 하나. 요것만 알아. 이해되니? 요 중에 하나인 얘만 알아. 이해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식을 거꾸로 쓰게 돼 있어. 오케이? 식을 거꾸로 쓰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진짜 평균이, 오케이, 모평균이 얘를 갖다가 넘겨가지고 x1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이고, 자, 마이너스 x1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이면 맞는 걸로 쳐주세요. 요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지.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를 알고 있는 거거든. 통계에서 딱 꺼내서 표본 평균 딱 하나 구해가지고. 이해돼요? 그럼 이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해. 신뢰 구간.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신뢰도는 신뢰 구간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태야. 오케이. 내가 신뢰도를 95%로 하고 싶어. 그럼 신뢰 구간 정해지는 거야. 내가 신뢰도를 99%로 하고 싶어. 그러면은 신뢰 구간 거기에 맞춰서 정해지는 거야. 자, 99%면 요 자리가 2.58이 되거든. 외우라는 거 아니야. 문제가 줄 거야. 거기 맞춰서 하시면 돼요. 문제가 1.96으로 주면 1.96으로, 2.58로 주면 2.58로. 그러니까 보통은 신뢰도가 95%, 99%가 대부분인데 우리 학교도 시험을 되게 특이하게 내고 싶어. 라고는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 그럼 거기서 표준 그 표준 정규분포 표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딱 하나만 딸려서 줄 수도 있고. 이해되시나요? 자, 어쨌든 요런 식으로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을 갖다 이제 제시를 하게 될 건데, 여기서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을 얘기를 해보자면 P, 제일 흔한 건 Z가 0 이상 1.96 이하가 0.475다. 요렇게 나오게 되면 지금 요 자리를 1.96으로 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문제는 신뢰도 95%를 물어볼 거고 요 자리를 1.96으로 하라는 얘기구나. 요렇게 알아보시면 되고, 똑같은 구조에서 여기 2.58에 0.495가 아니라 475가 아니라 495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건 99% 신뢰도로 문제가 얘기를 하겠구나. 그렇다면은 2.58을 쓰라는 얘기구나. 자, 요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걸로 P, 이게 마이너스 1.96 이상도 나오기는 하는데 마이너스 1.96 이건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아. 이렇게 해서 0.9 알아보기 훨씬 더 좋겠지. 오케이. 그런데 이제 요거보다는 P 절대값 Z가 1.96 요게 0.47 이게 더 많이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얘랑 같은 말이잖아. 같은 말인데 문제가 써놓기를 갖다가 이렇게 써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써놓는 경우가 더 많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95%가 제일 흔하게 나오니까 이제 95%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95%가 아니라 다른 신뢰도면 거기에 맞춰서 계산해주면 되고, 95%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건 99%. 자, 1.96으로 주로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랑 또 비슷해.
0 이상 이하 Z가 0 이상 이하일 확률을 하면 보통 0.477이가 나오는데 문제가 되게 편하게 해줄 때는 0.48 뭐 이런 걸 줄 때도 있고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이해되니? 사경로그 값 줄 때 0.300으로 보통 주는데 문제 편하게 하려면 그냥 0.3으로 계산하게 해도 되는 것처럼 야 그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관계를 갖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신뢰도와 신뢰 구간 사이의 관계. 기본적으로 신뢰도는 당연히 높을수록 좋은 것이야. 오케이. 높을수록 좋은 것. 자, 그러면은 신뢰 구간은 좁을수록 좋은 것이지. 오케이.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좁다.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개념이 있어. 신뢰 구간의 길이. 지금 얘처럼 95%로 나갈 것 같으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야. 오케이. 뭐냐? 여기서 이거 뺀 거야. 오케이. 여기서 이거 뺀 거. 자, 그러면은 신뢰 구간은 x바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이동,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 오케이. 근데 신뢰 구간의 길이만 얘기를 하게 됐을 때에는 x바가 사라졌지. 빼가지고. 이해돼요? x바에 영향을 받지 않아 오히려 이게. 오케이. 오로지 어디에 영향을 받냐? 몇 퍼센트 신뢰도를 쓸 것이냐. 오케이. 그리고 표준 편차가 얼마였냐. 그 다음에 n은 얼마였냐.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문제가 물어볼 때 신뢰 구간으로 물어봤는지 신뢰 구간은 길이로 물어봤는지 그거 되게 구분해서 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어쨌든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 짧을수록 좋은 것이야. 근데 신뢰 구간이 길어야 약간 신뢰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아까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평균은 55점이라고 발표를 할 때 아주 좁게 길이가 짧게 53점 이상 57점 이하면 맞은 걸로 생각해줘 라고 하게 되면은 자료의 의미와 가치가 있지. 근데 적중시키기는 힘들어져. 확률이 낮아지게 되지. 그럼 폭을 확 넓혀버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5점 이상 75점 이하에서는 맞은 걸로 해줘 라고 하면 애들이 에이 뭐예요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자료로서 의미와 가치가 떨어져. 신뢰 구간이 넓어지면 길이가 길어지면 대신 확률이 올라가지. 당연하게 여기를 요렇게 넓게 하면 확률이 올라갈 거 아니야. 여기를 요렇게 좁히면 확률이 낮아지고. 이해되니? 그럼 반대로 확률을 넓게 하고 싶어서 확률을 높여. 그럼 이게 알아서 이렇게 벌어져 버리게 되지. 맞아? 확률을 낮추면 좁아지고. 이해돼요? 그러니까는 같은 어차피 하나를 조사를 한 걸 가지고 얘를 높여서 좋게 만들면 얘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요? 신뢰도를 높이면 높이는 만큼 여기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지는 만큼 요 구간이 이렇게 점점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에이 그게 뭐예요? 라는 자료가 되게 되는 거고. 이해돼요? 아 알았어 요 범위 안에 이렇게 좁혀주게 요 안에 있으면 맞는 걸로 쳐줘 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좁아지잖아. 이렇게 좀 좁아지잖아. 그러니까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게 되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57점 이상, 53점 이상 57점 이하만 맞은 걸로 해줘. 오, 그러면은 구조가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몇 퍼센트 믿어요? 20%. 그리고 뭐 의미가 없잖아 이게 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적정선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 적정선. 근데 이제 보통은 이게 한 1000명쯤 조사를 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를 95% 확률 정도를 만들었을 때 요 간격이 100점 만점이면 한 3점 요 정도로 벌어지게 되거든. 오케이? 맞나? 다시 계산해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어쨌든 이제 그런 느낌으로 되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거기서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극복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n이 커지면 돼. 오케이. 자, 이 실내도를 고정했다고 하자. 실내도를 고정한다는 얘기는 여기 1.96을 고정하는 거야. 오케이. 1.96을 고정한 상태에서 n이 점점 커져. 그럼 길이가 어떻게 돼? 짧아져. 그치? 이해돼요? 짧을수록 어떤 거라고 그랬어? 오,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 이해돼요? 뿔마 10점보다 뿔마 5점이, 뿔마 5점보다 뿔마 1점이 더 유용하고 의미 있는 차이하고 가치가 된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리고 n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렇게 좁아지니까. 오케이? 자료의 의미의 가치가 좀 더 커지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n을 키우면 뭐든 좋아지게 돼 있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관계가 실내도하고 실내 구간하고 n은 표본의 크기야. 표본의 크기 사이에. 그러니까 문제가 물어보기를 얘가 일정할 때 쟤네들, 얘가 일정할 때 쟤네들, 얘가 일정할 때 쟤네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실내도가 일정할 때 그럼 얘네 둘만 하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이라고 하기에는 자를 좋게 만들겠다는 얘기가 되지. 실내 구간은 그러면은 길어진다, 짧아진다. 좋아지면 실내도가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를 키워. 그럼 좋아져, 나빠져? 좋아져.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좋아져.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냐 짧아지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좋아지는 게 길어지는 거라고 짧아지는 거라고? 짧아지는 거라고. 이해되니? 헷갈리면 그냥 이 식만 봐. n이 커지면 이 값은 커져, 작아져? 작아져. 이렇게만 이해해도 돼. 이해돼요? 자, 그럼 문제에 따라서 그럼 여기 또 실내도를 여전히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실내 구간을 짧게 실내 구간을 좁히려면 표본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더 많이 조사해야 된다. n가 커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좀 많이 헷갈리게 할 때는 두 개를 동시에 움직여. 실내도를 높이고 표본의 크기를 갖다가 키우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냐 짧아지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단 말이지. 이해돼요? 실내도를 높이고 표본의 크기를 키우면 얘가 양쪽 방향 압력을 동시에 받게 되거든. 그럼 알 수 없다. 알 수 없으면 틀린 보기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실내도를 낮추고 표본의 크기를 키우면 2라고 나오면 실내 구간의 길이 짧아진다. 실내도를 높이고 표본의 크기를 갖다가 줄이면 실내 구간은 길어진다.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움직이면 좀 많이 헷갈리게 돼 있어. 어쨌든 관계를 좀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식만으로 보게 되면 실내도가 바뀔 때 조금 헷갈리거든. 실내도가 바뀔 때 이 1.96이 커지냐 작아지냐. 실내도를 높이면 이 1.96이 커지거든. 오케이? 근데 그것도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n은 되게 잘 보이는데 여기는 보통 변수로 만들어 놓는 것도 아니고 확률을 높일 때 저값이 커지냐 작아지냐는 또 따로 관계식을 만들어 둔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면적이 넓어지려면 간격이 벌어져야 되고 면적이 좁아지면 간격이 줄어들게 되고 요걸로 다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에서 헷갈리게 되거든. 그래서 어떤 것도 이해를 해야 되냐. 이게 좋은 거. 오케이? 이쪽 방향이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뭐 하나를 얻으면 뭐 하나를 잃게 돼 있다는 걸 갖다가 또 같이 기억을 좀 해줘야 이해돼요? 자, 그 방향으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하자면 실내도, 실내 구간, 이 실내 구간의 길이 3 오차의 한계. 여기서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제목을 적었을까? 이게 교재마다 제목이 좀 다르거든. 여태까지 책도 안 폈네. 여기 교재에서는 뭐라 그랬을까? 안 써놨네? 그냥 문제 유형으로만 다룰 건 같다. 여기서는 그냥 모평균과 표본평균을 짜놓고 표현해놨네. 자, 오차의 한계. 자, 뭐라고 표현했냐면 표본평균과 실제평균에 빼서 절대값. 오케이? 자, 요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녀석은 그렇다면은 이하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딱 절반으로 문제를 그냥 푸는 거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요런 표현을 썼다. 이 상황을 말로 썼다. 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의미와 의도는 여기 실내 구간의 길이하고 똑같은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수치상으로만 이제 절반으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 유형에서는 계산할 때 좀 조심할 것. 이 정도예요. 이해돼? 자, 움직이는 방향은 똑같아. 실내 구간이 길어지면 얘도 같이 길어지게 되는 거고 실내 구간이 짧아지면 얘도 같이 짧아지게 되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물어보는지 하나씩 차례대로 보도록 합시다. 자, 192쪽 필수 예제 6번. 여태까지 배웠던 것 중에 개념은 제일 많이 헷갈리지? 사실 여기는 선생님들도 이해 못하고 수업하는 경우 많아. 실제. 선생님 대치동에서 겪어봤어. 선생님들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 공식대로 수업하고 풀게 시키고 가르쳐 이제 하기는 하는데 나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가 꽤 있는 단원이니까 지금 너희들이 바로 이해 안 된다고 너무 어려워 이러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는 문제 푸는 건 간단해요. 문제 푸는 건 간단해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은 전규 분포를 따른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100개를 이미 추출. N은 100, 표본의 크기 100. 자, 뭐가 뭘 의미하는지는 알아봐야 되겠지, 그치? 자, 조사했더니 평균이 1000시간.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야. 요렇게 하나를 조사했는데 그게 1000시간. 자, 표준 편차가 50시간이었다. 얘는 S가 50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야? 표본 표준 편차예요. 표본 표준 편차. 자, 이 전구의 수명 평균 M시간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1.96, 2.58에 0.95, 0.99. 자, 선생님이 표현했던 표현 중에 한 가지 절대값으로 표현한 걸로 문제에 표시되어 있고요. 자, 1번에 신뢰도 95% 신뢰 구간. 자, 문제가 시그마를 줄 때도 있고 S를 줄 때도 있습니다.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고요. S는 표본 표준 편차예요. 여기서는 그냥 표준 편차라고만 써놨기 때문에 사실 구분 안 하고 너희들이 의미를 덜 이해한 상태에서 그냥 공식 집어넣어도 답이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오케이. 여기서는 지금 표본 조사 한번 했고 거기서 나온 표준 편차가 50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표본 표준 편차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공식은 다 여기 들어온 거는 S가 아니라 뭐로 돼 있어? 시그마로 돼 있지. 그러니까 원래 저 공식은 시그마를 쓰는 공식이야. 그러니까 모 표준 편차를 쓰는 공식이야. 이해되니?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표본 표준 편차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얘기를 하면서 표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 시그마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저거는 모평균을 구해야만 그 다음에 계산할 수 있는 녀석이란 말이야. 근데 표본 조사 한 번 했는데 모평균을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모표준 편차도 모르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럴 때 n이 충분히 크면 100이면 충분히 큰 거야. 방법이 없으면 충분히 큰 거야. 이러니 이 S를 시그마 인셈 쳐도 문제없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S제곱을 구할 때 n-1로 나눈다라고 했는데 그게 왜 n-1로 나누는지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설명할 수 없다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오케이. 자, 근데 그걸 갖다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게 그냥 문제가 그걸 구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주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니까 S를 시그마 자리에 넣고 계산을 식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95% 실외관. 자, 1000을 양쪽에 기본적으로 써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야. 오케이. 그럼 95%면 뭘 쓰는 거다? 여기 문제 교재에서 1.96을 얘기를 해놨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요렇게 해서 1.96 곱하기 루트 n이면 얼마고? 10분의 평소엔 시그마 자리인데 여기서는 50 s를 그 자리에 넣는다. 이해되니?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계산은 요렇게 약분해가지고 여기다가 5를 곱하게 되면 소점 한 칸 땡기고 2로 나눠. 그럼 9.8. 그러면은 m은 1009.8.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쪽이 항상 보통 일반적으로 짜증나. 990.2 헷갈리거든 이게. 뒤에 조금만 빼는 건데 이게 되게 계산이 뺄셈이 좀 헷갈린단 말이야. 아무튼 자, 요렇게 범위로 써도 되고, 문제가 구간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수투에서 배운 건데 구간 990.2, 1009.8. 자, 요렇게 쓰기도 해요. 오케이. 요렇게 범위를 쓸 때도 있고 구간 표현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여기 교재에서는 그냥 범위로 표현을 해놨고요. 범위 표현도 괜찮은 거고 구간 표현도 괜찮은 겁니다. 문제에 따라서 구간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실내도 99%라고 하게 되면은 뭐만 살짝 바뀌면 된다고? 요 자리만 뭐가 되는데? 이 교재에서 뭘 쓰래? 2.58. 그렇지. 요 자리만 2.58이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럼 2.58에다가 5를 곱하는 건 또 마찬가지로 한 칸 넘기고 2로 나누면 1, 2.9, 12.9. 1000 더하기 12.9, 1000 빼기 12.9 m.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은 계산이 좀 더 편하고 이쪽은 9, 8, 7.1 맞냐? 좀 불편해. 아무튼 땡쌤이 좀 불편해. 아무튼 자, 요렇게 맞겠고요.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구간 표현으로 써도 됩니다. 문제 없고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이런 게 신뢰도다. 자, 확인 체크 243, 244 풀어봅시다. 좀 나요. 2.94이냐?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필수 예제 7번. 자,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표현으로 보이네. 자, 어느 공장에서 제품되는 무게는 표준 편차가 10g이 정분표를 따른다. 현실 불가능. 모집단 조사를 안 했는데 표준 편차 10인지 어떻게 알아? 자, 아무튼 제품의 무게의 평균 mg을 신뢰도 95% 밑에 보면은 얘도 1.96을 써요. 오케이? 95% 1.96을 쓰라고 하고 실내 구간 알파 이상 m 베타이야 라고 나왔대. 그럼 베타마 알파가 1.4 이하, 표본은 최소 몇 개 이하, n에 대한 범위, 요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 내용, 이 베타마 알파가 무엇이냐, 얘 빼기 얘로 만들었던 게 아까 했던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럼 그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뭐분의 뭐? 루트 n분의 시그마. 오케이. 자, 그럼 루트 n은 지금 모르고요, 그죠? 맞지? 거기서 여기 10 1.4.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요거 지울 때 소점 한 칸 이동. 맞지? 요거 한 칸 이동, 요거 한 칸 이동. 그리고 소점 양쪽 다 없었어? 그리고 196이 아까 뭐 제곱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통째로 바꾼다, 14.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넘어와가지고 루트 n이 이상이다. 2 곱하기 14. 일부러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야. 아, 외우고 있는 거 최대한 써먹으려고. 자, 이걸 갖다가 28을 한 다음에 제곱하려면 더 짜증나니까 이 상태에서 n은 이상이다. 4 곱하기 외운 데까지 자 196. 자, 요렇게 써먹으려고. 오케이? 196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미 알고 들어온 계산이니까 외웠다 안 외웠다를 떠나서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요 계산을 나는 어떻게 할 거냐? 200 빼기 4로 할 거야. 196 곱하기 4가 나는 계산이 헷갈리는 것 같아서. 오케이? 그래서 800 빼기 16으로 계산해가지고 724. n은 724 이상. 최소 724이지. 784지. 자, 실거 계산 편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도 계산 틀리면 의미와 가치가 없잖아. 자, 요렇게. 최소 784개 이상. 이해되니? 오케이. 자, 요런 의미다. 밑에 확인 체크 245, 6번 풀어봅시다. 근데 왜 곱하기 2를 하셨어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오른쪽 거 빼기 왼쪽 거를 하면서 요거 똑같이 생긴 게 2배가 되게 돼 있지. 네. 오케이. 아까 공식으로 정리해 줬었고요.
근데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소수 몇 가지 옮겨졌지? 아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소수 하나 옮겼어. 여기서 네가 여기 하려고 했던 것처럼 2, 5, 10이니까 네. 258로 바꾸고 곱하기 루트 n분의 3이랑 258 약분데 이거 안 맞아요. 0이야 왜 약분했는데 1. 그렇지. 루트에 넘기고 제곱. 오케이. 얘는 86에 제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계산했어? 아니. 아니요. 86을 제곱 계산. 하면 됩니다.까지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자, 194쪽 필수 예제 8번. 표준 편차가 0.4인 정육보. 얘도 앞에 있는 필수 예제 7번처럼 말이 안 됩니다. 표준 편차가 0.4인지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자, 모집단의 평균을 95% 신뢰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럼 얘도 1.96을 쓰라고 밑에 적혀 있고요. 모평균 m과 표본 평균 x바, 얘는 원이라는 걸 굳이 쓰진 않았네. 자, 요렇게 요게 어떻게 된다 그래서 그냥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된다 그랬지? 앞에 2가 빠져 요걸로 문제가 물어보면 자 얘가 0.01 이하가 되도록 0.01 이하가 되도록 그럼 쟤랑 지금 상황이 똑같지 지금? 단지 표현이 실내 구간의 길이로 물어봤냐 오케이 그 다음에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로 물어봤냐 자 요렇게만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소수점을 일단 두 칸 이동시켜서 196 곱하기 0.4는 이상이다 루트 n 이걸 해야 되냐?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n은 이상이다. 200 빼기 4의 제곱 곱하기 0.4의 제곱 0.16 오케이 그러면 얘가 4 하나 둘 셋 넷 만 빼기 248 1600 플러스 4 16 곱하기 0.16 계산이 너무 양심 없지 않아? 3 84 16 곱하기 0.16 이런 이거 교재 만드는 사람 이거 손으로 계산했을까? 100번 계산기 썼다에 500원 건다.
계산 틀렸어. 어디서 틀렸지? (38416이) 안 맞냐? (1600) (38416) 맞는 것 같은데 여기 계산하다가 36, 6일은 6, 9, 64, 20, 4, 68에 48, 5, 0, 63, 18, 20, 3, 3, 8, 4, 1, 6, 6, 5, 6, 4, 1, 6. 맞냐? 맞네, 씨. 6416.56. 6416.56. 그러면은 6146. 146.16. 그러면은 n은 정수 조건에서 6147 이상. 최소 6147개. 너무한 거 아니야? 자, 밑에 나와 있는 확인 체크 247, 248 풀어주시고요.